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는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예, 아니 이거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중조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람하고 김동연이 하고요, 오늘 이번에 지금 이 무죄를 선고한 설범식 판사하고, 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좌파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설범식이는 이게 이 김명수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이게 좌파의 좌파죠. 요 좌파들이 이렇게 무리한 게 아니라 무식하게 무죄를 막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아주 더럽히는 이 좌파, 이 법조인들, 이거 싹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황운하고, 송철호, 그리고 같은 지금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무죄를 때려버렸어요. 전부 다. 야, 참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참 이렇게 무식한 판사들이 신변 보장을 철저히 받고 있다는데 그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오늘 5번째 변론 기일이 오늘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문영배가 완전히 정말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그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보석이 아니고 구속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취소.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지금 이제 그 문영배 요 인간이요, 이재명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짐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은혁 때문에 이제 꼬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구도를 보면 5대3으로 지금 이제 기각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마은혁이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이제 거의 정론으로 돼 있습니다. 다수설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대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여론이 지금 이제 이 법조계에서조차도 상당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5대3였는데 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이제 8대0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어요. 예, 8대0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론에서 나오는 이 동향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마은혁이를 밀어붙여서 여론의 구도를 뒤집으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은혁 때문에 더 꼬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된 허민의 정치 카페 주장문을 보면 5대3의 이 3을 5명이서 이 3명, 그러니까 기각 처리하는 요 3명을 말하자면 압박을 가할 무기가 전혀 없다. 자, 그래서 기각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지금 설이 다수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가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우선적으로요. 이 설범식이가 누군가? 설범식이는요, 지금 이제 요 좌파죠. 그러니까 이 설범식이가 지금 이번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놀라운 게 아주 용감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자, 그러면은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차이가 뭐냐? 1심에서는 전부 다 유죄를 판결했어요. 전부 다 유죄. 자,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국민정치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인데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자기의 이제 이 공직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국민 투표권의 행사를 미치려고 했다. 그래서 엄중히 처벌해서 다시는 선거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심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이 울산시장 사건은 함영수사, 이게 핵심이잖아요. 함영수사. 그리고 수사, 청탁, 요 두 가지가 되는데, 함영수사하고 수사 청탁, 이게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수사 청탁하고 이제 함영수사인데, 수사를 청탁하니까 함영수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영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수사하도록, 황운하한테 수사하도록 요청을 한 거가 이제 함영수사 의혹이잖아요.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게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공소 사실이 그러니까 이 함영수사 의혹이 있기는 있어. 의심이 가. 그러나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요 깔끔하게 증명이 되지 않아서 요거를 갖다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그 다음에 법리 오해가 있다. 그래서 위법성이 있는 판결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와, 참 대단하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이제 송철호 같은 경우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이 사건은 원래부터 정치적 사냥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상고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 이거 대법원으로 가면 이건 당연히 뒤집어지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14명 중에 2명 빼고는 전부 다 보수파잖아요. 그리고 황운하의 경우에는요.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 검찰이야 상고하겠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희망사항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황운하 지금 재판을 담당한 설범식을 봤더니요. 요게 핵심은 뭐냐? 김명수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김명수가 대법원장 할 때 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해먹었으니까 완전히 골수 좌파 중에 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인간은요. 62년생입니다. 우선 나이는 그러니까 63세가 되는 것이고 65세까지니까 아직도 한 2, 3년 남았어요.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고 천안고등학교를 하고 외국어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시 30회니까 연수원 20기로 지금 연수를 마치고 군 법무관을 끝내고 판사에 임명됐어요. 그리고 부장판사에 임명된 이후로는 2010년도 2월에는 동부지방법원, 12년도에는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14년도에는 특허법원에 전보되어 재직하다가 2018년도 2월 12일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되어 재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 대법원에 가면 이건 분명히 뒤집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이 사법부의 좌파들이 이 정도로 세다. 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관련된 중요 정치현안 이재명 재판 포함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황운하하고 송철호가 본래 3년 아주 그 법정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바람에 요게 무죄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 백원우 비서관, 그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 요 두 사람들도 그동안에 유죄가 됐었는데 전부 다 무죄가 됐고요. 본래 무죄했던 한병도는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이죠. 야, 참 이게 사법지형이 말이죠. 이념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자, 그래서 지금 조의대는요, 이런 이념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대법원 지침이라도 좀 만들든가 아니면은 관련 법을 좀 개정해서 디테일하게 법원이 이 판사가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재판하지 못하도록 요 좀 장치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헌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재판에서 지금 이 문영배가 아주 편파적으로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딱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딱 잘라버렸어요. 증인신문 못하도록.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하게 해놨습니다. 다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가림막 설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변호사하고 상의도 못했다. 그래서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어 있는 것을 양해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3번 통화했고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질에 대해서는 답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는요,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형배 이 권한대행 이 인간이요, 변론 시작에 앞서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원할 경우는 신문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의견 진술의견은 드리겠다. 예, 그리고 증인의 요청을 강요하는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재판관 전원이 합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타깝게도 증인신문은 직접 하지 못하고 지금 변호인들만 대리인단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지금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이 오늘 이제 수방사령관이에요. 대답한 것은 국회에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 지시받은 바가 없다. 예, 지시받은 바 없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우연우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적법했다.
예. 그 다음에 공포탄 불출은 훈련 목적이었다. 공포가 갖고 나가서는 훈련 목적이었지 진짜 계엄으로 훈련 목적이었는데 이게 계엄으로 연결됐을 뿐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국회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를 이제 제안했는데 나는 필요 없다. 그러게 비교적 담담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나올 텐데 현재까지는 요게 지금 나온 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자,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이제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지금 구속 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때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 취소 조건인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구속 사유가 없다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그리고 이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됐을 때, 그리고 경미한 사건으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주거가 있다는 게 나중에 확인된 경우, 그리고 구속기간이 지났을 때 이런 것이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원은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다.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이 되면 그때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심판, 이게 이제 2월 지금 20일 날 첫 재판이 열리잖아요. 자, 그래서 구속 취소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요. 지금 헌재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일보 이 허민 카페에서도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처음에는요,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 5대 3으로 지금 그 기각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그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하게 거론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변화를 줄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 이게 지금 전반적인 평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일 큰 게 제가 항상 촉지일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재판관들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함성을 높이 질러야 된다. 그래서 그 예를 들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5대 2대 1이었는데 5대 2대 1이었는데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탄핵 반대에 함성을 질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3으로 기각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돼 있는데 요 5명의 인용 쪽에서 요 3명을 설득하고 압박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건이. 그래서 5대 3으로 기각될 확률은 사실상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이 마은혁 때문에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을 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헌재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인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영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 이제 완전히 좌파들이잖아요. 우리 의원계로 똑같이 되어 있고 성향을 보면 문영배가 자기가 제일 왼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문영배보다 더 왼쪽에 있는 극좌가 마은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영배의 경우에는 부부의 안보 위협하면 더 원전해주면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신영목 오마주라고 돼 있어요. 오마주. 그리고요. 지금 마은혁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노동당 창당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동창 추진위원회에서 정착국장까지 했어요. 인민노련에서는요. 이거 선전 이거 강의까지 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 졸속 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은혁에 대한 권한 제기 사건을 속도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게 이제 논란이고, 마은혁이는 노회찬 후원회 모임에서 후원금까지 냈고 국회를 불법 점검했던 민노당 전원을 공소 기각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2년 판결의 선수들이 지금 바로 마은혁 문영배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뒤집혀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도 말이죠. 그래서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 법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탄핵 광풍을 막아내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보수파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흔들림 현상이 작다. 그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각을 꺼낼 수 있다. 이걸 주장했는데 지금 허민 카페, 허민 기자도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심판,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마은혁이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분수령을 맞게 됐다. 그래서 조기 탄핵 구상이 흔들리면서 탄핵 전쟁의 양상에도 변화가 생겨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이상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 홍유로 오염되지 말아라. 이렇게 일종의 경고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고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요. 지금 오늘 국회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국회에서는요. 비단아 씨라고 많이 알려졌죠. 군산에 있는 비단아 씨. 이름이 이선신이네요. 요 비단아 씨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 국조 거기에 출석했습니다. 국조특위. 여기에서 질문 답변 했는데, 여기서 비단아 씨, 이선진 씨는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아주 단골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요 다음에 제가 보도할 자료들인데 벌써 나왔네요. 자, 그래서 노상원 씨가 점치러 우리가 속칭 점치러 많이 다닌 거죠. 이 점쟁이에요, 점쟁이. 자, 그래서 이 노상원 씨가 군인들의 운세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비단아 씨가 그 유튜브 방송도 하고 점치는 젊은 여성인데, 요분이 오늘 한복 입고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지만은 회색 정장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분이 오늘 지금 국회 국조특위에서 질문 답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주당의 한병도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보면 노상원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점괘를 많이 의뢰했다. 그거 맞다. 그리고 수십 차례 오실 때마다 군인을 사실 많이 물어봤다. 사주를 보고 얼굴을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네이버로 찾아서 사진을 좀 보여주더라. 그리고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고 함께 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묻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군인들마다의 운을 좀 많이 물어봤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이름을 가져오셔서 제가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야 라고 하더라.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은 항상 올 때마다 본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린 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않고 다 적어가지고 오셔서 군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승찬 의원이 오늘 지금 국회 여기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곽정근 사령관이 만나서 양심 고백을 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양심 고백. 자, 그래서 곽 사령관이 양심 고백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위 간사니까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지금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에요. 갔더니 707 특임단장과 특정사령관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들이 말하자면 회유 압박한 거죠. 곽정근을 양심선을 하게. 자,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요원을 끌어내렸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 외에 표정물이 따로 있거나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냐?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았다. 요원을 빼라고 했던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깃 대상물이 없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요원을 끌어냈다는 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 윤 대통령의 주장이 정확하게 팩트로 판명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